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 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전화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돈을 빼내는 금융 사기 수법, 바로 보이스피싱이죠. 지난해 인천에서만 약 2,300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 유관 기관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시죠.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2,325건, 피해액은 26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피해 건수는 800여 건, 피해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 50대지만 20, 30대의 비중도 30%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데다가 피해 연령도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가 인천경찰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처키로 뜻을 함께한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다 뜻을 이렇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서 인천시 의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정된 조례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건 전국 지자체 중 최초입니다. 투입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인천 만드는 앞장서 겠습니다. 오늘 이 협약식을 시발적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런 피해 사례가 없는 일을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리포트에도 설명이 계속 나왔는데 상당 부분 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흔히 전화를 사용하는 거죠.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혹은 금융기관으로 사칭을 한 다음에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입니다. 흔히 전화로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오납금이 있으니까 정보를 달라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또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사례들은 흔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 이런 보이스피싱으로 지난해 1년간 인천 말고 전국에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나 봤더니 34,000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하루 평균 93건이 발생한 건데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1년에 10,000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건수가 증가한 만큼 피해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해액이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인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이 하루 평균 6건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신고된 금액도 200억 원이 넘어서 268억 원 이렇게 접수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죠. 근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고학력자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만큼 수법이 좀 교묘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의 대상이라고 하면 주로 노년층이라고 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고르게 피해별로 성별, 연령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이스피싱의 주 피해 대상이라고 하면 40, 50대가 주 타겟입니다. 네.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40, 50대 중장년층들이 대출 사기의 88%가 여기서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심각한 게 실제로 인천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장년층에 계신 분이 일주일 사이에 수억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넘기면서
큰 뭐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 사람만 그 사람의 개인의 피해 문제가 아니라 네.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받는 만큼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20, 30대 피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확인을 해본 결과 전체 피해 발생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범죄가 정말 악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마음이 약해져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에게 면접을 본 취업 준비생에게 회사에 합격을 했다면서 급여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는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는 지금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이러한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이제 인천시와 유관 기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인천에 있는 각 은행 지점장들이 모여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만큼 관련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피해를 예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공유해서는 안 되고요. 네.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출처가 의심되는 문자나 이메일은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경찰과 검찰, 금감원 같은 이러한 관련 기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유선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만약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 싶으면은 즉시 경찰이나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관련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대장동이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앞서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는데요. 부천과 계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검단과 김포 등 기존의 2기 신도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 내용 보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7일 부천 대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며 인근 인천과의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이 잇따랐습니다. 새 도로와 슈퍼 BRT 노선 등 새로운 신도시 교통 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을 관통하고 서울 마곡에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경기도 부천을 잇는 대규모 서부권 첨단 산업벨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마곡지구, 대장동, 계양 테크노밸리와 상호 연계시켜서 BRT 노선부터 교통 인프라를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잇따르는 3기 신도시 발표에 검단과 김포 등 기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분양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다 보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인접 지역에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더 좋은 신도시가 등장하면 기존의 신도시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죠. 서울이랑 너무 가까운 이런 근접 신도시 그런 동네에 이제 신도시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좀 높은 상황이고 지금 주민들도 지금 다시 이사를 나간다는 등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립니다. 또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들에서는 보상비 갈등으로 반대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주민 설명회도 미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이 지난해 말에 먼저 3기 신도시로 지정됐던 이 계양 지역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부천 대장동 지역 굉장히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네.
인천과 계양과 이제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네. 포털에서 지도를 딱 펼쳐보면 딱 경계 지점입니다. 계양하고 이제 부천 대장동이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굴포천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 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인구로 따지면은 한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제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두 지역이 인접한 만큼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짚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글쎄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표를 의식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에 2만 가구, 그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0 가구. 이걸 세대 원수로 합치면 10만 명 정도가 이제 집결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 많을수록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제가 늘 비교를 하는데 그 먹자골목 같은 게 식당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으면 뭔가 이제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교통망 확충이에요. 교통망을 개선하고자 하는 뭐 목소리들은 여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금방 개선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망 개선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짚어보면 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계양 IC하고 광명 서울 고속도로를 연결한 도로가 이제 새롭게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하면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심각한데 여기 이제 부평 IC하고 부천 IC 중간 지점에 서운 IC가 들어서게 됩니다. 서운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체 현상이 조금 분산 현상으로 인해서 정체 현상이 다소 이제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서구 청라에서 이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BRT라고 하는데 이 노선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김포공항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SBRT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제 슈퍼 BRT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막힘없이 이제 한 번에 가는 건데 뭐 여기는 뭐 수소차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런 이제 그 교통 개선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가 이제 편해지고 경제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IT 산업 단지로 이제 개발을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장동까지 이제 묵히면서 여기가 이제 벨트가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울 마곡까지 포함이 되면 서부권의 이제 삼각 지대를 구성을 하면서 IT 그런 어떤 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먹고 사는 뭐 그런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아까 이제 송영길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제 무게감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살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아라뱃길 활성화, 이 아라뱃길도 문제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토론회에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대장동하고 인천하고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계양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대장동 우리만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대장동까지 이제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하지만 동방선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무게를 치러줬기 때문에 뭐 대장동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계양도 함께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도 당연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기 신도시로 이제 먼저 선정이 됐던 검단 신도시, 인천의 검단 신도시, 그리고 김포의 한강 신도시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서울과 인접한 이제 접근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던 지역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이제 부천, 대장동,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인데 이 두 지역이 이 앞서 2기 신도시로 지정됐던 그 지역과 서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수요자들의 구미가 기존의 2기 신도시가 아닌 이제 3기 신도시로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네.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지난해 12월에 이제 계양 신도시가 지정 발표가 됐죠. 바로 직격탄을 맞고 이제 분양률이 바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천 신도시까지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천시도 이제 계양 신도시가 발표할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딱 이거였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가장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류지필 기자가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먼저 발표돼서 2기 신도시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지 않는데 2기 신도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분양을 시작했는데 특히 그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전체 미분양률의 40%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절반 가까이 있는 미분양률을 검단 신도시가 지금 떠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덜컥 이제 발표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한테 후순위가 오지 않는가? 이 신도시가 사실 조성되는 것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성을 하는 건데 그럼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 경기도 쪽 수도권 외쪽으로 나오게 되면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채워지는 게 이제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가 공교롭게도 다 서울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 이제 불안감이 이제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함께 같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서야 할 것 같고요.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먼저 발표한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해 이제 연말에 발표를 했는데 계양 신도시도 물론 대장동하고 이제 붙어 있긴 하지만 조금 미묘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이 서울하고 좀 더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계양보다 서울하고 이제 밀접해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발전의 요소가 많은 뭐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누가 더 이뻐하느냐 이런 이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양 도시에서는 자기가 첫째 형인데 첫째 먼저 선정이 됐는데 둘째 아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뭔가 좀 더 좋은 재산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금 개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뭐 방해도 좀 하고 네.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상도 좀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에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교통망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교통망이 이제 빨리 개선이 되면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교통망이 개선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교통망도 빨리 좀 개선이 되고 3기 신도시도 개선이 되면 2기도 3기 신도시도 다 같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런 부작용도 사라지고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계양하고 부천은 모두 자족 도시를 좀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계획대로 좀 마무리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신도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과 부천 신도시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굴포천입니다. 네, 그런데 이지필 기자, 이 굴포천이 굉장히 오염된 하천으로 좀 유명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굴포천, 오염 하천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우수기가 되면 이제 차집관, 그러니까 굴포천 옆에 이제 차집관으로 생활하수가 흐르는데 네. 비가 넘치면은 이제 생활하수가 이제 굴포천으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라앉아서 이제 온이로 이제 굳어서 퇴적이 되는데 더운 열기가 가해지면서 이게 썩어갖고 이제 냄새가 굉장히 올라오는 거죠. 여름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는 이제 지역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이제 읽어드릴게요. 최근 부평구에서 부평사랑 글짓기 대회를 열었는데 네. 으뜸상 수상작입니다. 한 학생이 쓴 글인데 제목은 100세까지 깨끗하길. 네. 우리 아빠는 매일 저녁에 굴포천으로 산책을 가신다. 가끔 내가 같이 가는데 냄새가 좀 나고 많이 더럽다. 몇 년 전에 굴포천 행사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굴포천에 풀어줬지만 다 죽었다. 친구랑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이해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굴포천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느낌이 오시죠? 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고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굴포천은 지방 하천이었습니다. 굴포천은 원래 이제 계양, 그리고 부평, 부천, 김포, 그리고 서울 강서구를 지나는데요. 네. 과거 이제 해당 지자체가 자기들 이제 자신의 구간들을 관리해 왔던 거죠. 근데 하천이 이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부천시가 하천 수질 살리겠다고 오염된 준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류인 부평에서 오염된 물이 흐르는데 개선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선을 해달라고 지역 정치권이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굴포천 같은 사례가 전국에 100건인데 굴포천만 지정해줄 수 없다. 자꾸 난색을 표하다가 지역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결국에는 받아들여서 지난 2016년에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굴포천을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하지만
지금까지 변한 건 없는 거죠. 지역 시민사회는 기대했지만 변한 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신도시 지정을 두고 지역에 관심이 높은데 이 고질적 문제인 굴포천 오염 문제가 해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